예, 안녕하세요. 그 앞에 재미있는 이재미 상무님의 세션은 잘 들으셨나요? 감사합니다. 저는 재미는 없지만 격식 있는 경식이라고 합니다. 저는 네트워크 사업부의 고경식 프로라고 하고요. 오늘 여기에는 이제 미래 지향 대비 업무 환경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미래 이 업무 환경은 이제 경계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계 없는 업무 환경을 위한 사용자 기반의 제로 트러스트 보안이라는 주제로 저와 저희 시스코의 이 보안 전문가 박석한 프로와 함께 이번 세션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세션은 5가지 흐름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인트로에서는 왜 경계 없는 업무 환경에서 사용자 중심의 제로 트러스트 보안이 중요한지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그러면 시스코가 얘기하는 시큐어 네트워킹을 통해서 어떻게 이러한 제로 트러스트 보안을 대응할 수 있는지 알려드리고, 그리고 이 시큐어 네트워킹을 통해서 캠퍼스에서부터 브랜치 클라우드까지 일관된 보안을 어떻게 확장할 수 있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어디에서나 안전한 사용자 보호를 할 수 있는 방법과 마지막으로는 고객 사례를 통해서 고객 환경에서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를 말씀드리고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의 업무 환경은 경계 없이 확장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안도 끊김없어야 되죠. 근데 이런 끊김없는 보안을 위해서는 결국은 위치 중심이 아니라 사용자 중심의 이런 보안이 적용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현재는 엔드 디바이스와 사용자 애플리케이션이 어디에서나 존재하기 때문에 경계 기반의 보안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연결이 계속해서 늘어나는 만큼 위험 노출 지점도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자, 디바이스, 애플리케이션 전반에서 동작하는 이런 보안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위치 기반이 아니라 사용자 중심의 제로 트러스트 보안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잘 아시는 것처럼 기존 보안 방식은 여전히 IP, VLAN 그리고 위치 기반으로 접근 제어를 하고 있고, 그리고 수동 기반의 ACL을 운영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용자가 이동을 하면 정책이 깨지게 되고, 또 운영의 복잡성은 증가가 되고, 그리고 내부 트래픽, 특히 이스트 웨스트 트래픽에 대한 관리는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IP는 더 이상 사용자를 의미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스코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이야기는 간단합니다. IP가 아닌 사용자 중심의 제로 트러스트 보안을 적용하고, 네트워크와 시큐리티의 정책을 통합하고, 그리고 캠퍼스, 브랜치, 리모트 클라우드까지 전반에 거친 일관된 보안을 적용하자입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사용자가 어디에서 접근을 하든 동일한 수준의 보안을 제공받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시스코는 시큐어 캠퍼스라는 접근으로 사용자 중심의 제로 트러스트 보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네트워크에서 제공하는 VRF 혹은 SGT 같은 세그멘테이션 기술을 통해서 레터럴 무브먼트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ISE 아니면 억세스 매니저라고 하는 낙 솔루션을 통해서 사용자와 디바이스를 구분하고 정책을 배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클라우드 혹은 온프레임에서 동작하는 시큐어 패브릭을 통해서 이러한 정책과 세그멘테이션을 자동으로 일관되게 적용할 수 있고 또 확장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서 핵심은 확장 가능한 일관된 보안 정책을 쉽게 적용할 수 있다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런 캠퍼스에서 시작해서 웬을 지나서 또 SSE를 지나서도 일관된 보안 정책, 세그멘테이션을 적용을 할 수 있는 것이 여기에서 보시는 시스코의 시큐어 네트워킹 아키텍처입니다. 시큐어 네트워킹은 캠퍼스에 포함이 되어 있는 스위치, 무선에 연결되어 있는 IoT 혹은 사용자를 SGT라고 하는 논리적인 구분을 통해서 이 정책을 무선 랜, 스위치, 그리고 나아가서는 웬을 위한 라우터까지 일관되게 확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외부로 나가는 트래픽은 SSE를 통해서 인터넷, 사스를 구분해서 역시 일관된 보안 정책을 확장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사용자는 캠퍼스, 브랜치, 인터넷, 재택 어디에서 연결을 하든 동일한 아이덴티티와 동일한 이 폴리시를 통해서 일관된 보안 정책을 가져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제가 앞서서 시큐어 캠퍼스에서 시큐어 네트워크를 말씀을 드렸는데, 시큐어 네트워킹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큐어 네트워킹을 좀 쉽게 설명드리면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네트워크 기반의 제로 트러스트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제로 트러스트를 바라보면 제로 트러스트는 하나의 레이어가 아니라 여러 가지 레이어에 걸쳐서 적용되는 보안 방식입니다. 그 중에서 시큐어 네트워킹은 네트워크에 좀 포커싱을 한 건데, 네트워크가 왜 중요한지를 말씀을 드리자면 모든 트래픽은 네트워크에 무조건 네트워크를 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모든 트래픽이 네트워크를 통하기 때문에 세그멘테이션과 정책 적용을 통해서 가장 효과적으로 보안을 통제할 수 있는 영역이 바로 네트워크인 것이죠. 그래서 시큐어 네트워킹은 제로 트러스트이지만 네트워크에 더 중심이 되는 제로 트러스트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큐어 네트워킹은 네 가지 핵심 요소로 이 시큐어 네트워킹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용자와 디바이스를 구분할 수 있는 아이덴티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아이덴티티를 기반으로 애플리케이션과 네트워크 접근을 제어하는 폴리시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폴리시를 실제로 네트워크 전방에서 수행을 해주는 인포스먼트고요. 그리고 네 번째는 이 모든 흐름의 가시성을 제공하는 엔드-투-엔드 비저빌리티입니다. 그래서 이 시큐어 네트워킹은 그러면 어느 기술 위에서 동작을 하는지를 보시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와이파이, 스위칭, 라우팅, 어시어런스, 기존에 알고 계시는 네트워크 전방에서 동작을 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기존 네트워크와 차이점은 위에서 보시는 것처럼 카탈리스트 센터나 머라키 대시보드 같은 이런 컨트롤 플랫폼을 통해서 일관된 보안 정책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라는 게 차이점이고요. 그리고 아래 보시는 것처럼 ISE, 그리고 SDA, SGT, 그리고 NG 파이어월들과 연계해서 인증 및 세그멘테이션 보안 정책을 일관적으로 확장할 수 있다라는 게 이 시큐어 네트워킹의 특징으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시큐어 네트워킹을 가지고 어떻게 캠퍼스에서부터 우리가 리모트, 클라우드까지 일관된 보안을 확장할 수 있는지를 좀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제로 트러스트에서 가장 중요한 그 얘기를 하자고 하면은 누가 어디에 연결을 할지가 아니라 누구를 어디까지 허용을 해줄지에 대한 이 최소 권한의 원칙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큐어 네트워킹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용자가 누구인지를 식별하고 최소 권한의 원칙만 그 폴리시로서 배포를 하게 되는데, 여기에서 핵심 역할을 하는 게 네트워크 액세스 컨트롤 նակ이 됩니다. 시스코의 նակ은 ISE라고 하는 플랫폼이고요. ISE는 AD, MDM 보안 시스템과 연결이 되어서 사용자의 디바이스나 사용자의 상태를 분석해서 여러 가지 who, what, when, where 같은 여러 가지 콘텍스트를 기반으로 그 상황에 맞는 최소 권한의 정책을 배포하게 됩니다. 이래서 네트워크가 단순히 연결만 제공하는 게 아니라 정책 기반의 제어가 가능한 구조로 변경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IP 기반의 제어가 아니라 아이덴티티 기반의 접근 제어를 할 수 있는 구조로 변경이 되는 것이 바로 이 ISE의 역할입니다. 그러면 ISE를 통해서 인증을 한 사용자에 대해서 이제 권한을 내려줘야겠죠. 여기 보시는 것처럼 동일한 네트워크에 연결을 하더라도 직원이냐 아니면 협력사 직원이냐에 따라서 접근 가능한 이 자원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즉 똑같은 네트워크에 있어도 서로 다른 권한을 가질 수가 있는데, 여기 이 네트워크에서 이러한 정책들을 자동으로 배포를 해주는 게 바로 세그멘테이션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그멘테이션은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좌측에서 보시는 것처럼 VRF 기반의 매크로 세그멘테이션은 망 단위로 원천적으로 통신을 못하게 차단하는 기술입니다. 그리고 좌측에 보시는 마이크로 세그멘테이션은 시스코의 SGT를 기반으로 동작을 하는데, 같은 네트워크에 있어도 사용자와 애플리케이션 디바이스를 구분해서 보안 정책을 적용을 할 수 있는 더 심도 있는 보안 정책 기술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매크로 세그멘테이션과 마이크로 세그멘테이션을 조합해서 제로 트러스트를 구성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통 일반적인 네트워크 장비들은 이 우측에 보시는 그 매크로 세그멘테이션까지 제공을 하지만, 시스코의 네트워크들은 스위치, 라우터, 무선랜, 그리고 SSE까지 이제 여러 도메인에 걸쳐서 이 마이크로 세그멘테이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마이크로 세그멘테이션을 통해서 캠퍼스, 그리고 브랜치, 리모트까지
일관된 세그멘테이션을 확장할 수 있는 기술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스코의 이 마이크로 세그멘테이션을 위한 SGT의 좀 특징을 말씀드릴게요. 가장 큰 특징은 우리가 이 보안 정책을 관리하고 만들 때 이 기존 방식처럼 IP 베이스가 아니라 비즈니스의 용어를 베이스로 보안 정책을 만들고 관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위에서 보시는 전통적인 IP 관리 방식은 출발지와 목적지 서비스 정보를 IP와 포트 번호를 가지고 정책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용자 대역이 바뀌거나 서버의 IP가 바뀌거나 서비스 정보가 바뀌면 보안 정책을 계속해서 추가를 했어야 됐고, 이 인프라를 관리하시는 운영자는 이 정보만 봤을 때 어느 부서의 어느 서비스를 차단을 하고 허용을 하는 것인지 이해할 수가 없었죠. 근데 아래 보시는 것처럼 SGT는 출발지 목적지 서비스명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인플로이, 프로덕션 서버, 웹 서비스 같은 방식으로 비즈니스 용어로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봐도 이게 어느 부서의 어느 서비스를 제어를 하는 것이다라고 이해를 할 수 있고, 또 IP 기반이 아니라 SGT 기반이기 때문에 IP가 변경이 되고 이 서버의 위치가 바뀌더라도 이 보안 정책은 수정이 필요 없는 형식이 됩니다. 그래서 이 SGT의 핵심은 비즈니스의 의도를 이 보안 정책에 녹여서 쉽게 확장하고 관리할 수 있다가 특장점이 되겠습니다. 네, 그 앞서서 캠퍼스에서 인증과 세그멘테이션을 통해서 시큐어 캠퍼스를 구현할 수 있는 방식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기에서 캠퍼스뿐만 아니라 브랜치, 그 다음에 리모트, 클라우드까지 이 앞에서 말씀드린 SGT를 가지고 보안 정책을 확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 역할을 하는 게 ISE입니다. ISE의 커먼 폴리시라는 기능을 통해서 이 브랜치나 클라우드를 위한 SD-WAN, 리모트 사용자를 위한 SSE, 시스코는 시큐어 액세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퍼블릭 클라우드를 위한 AWS나 혹은 프라이빗 데이터 센터에서 운영을 하시는 ACI 모두 다 이 ISE에서 만들어 놓은 SGT 기반의 보안 정책을 동일하게 쉐어해서 사용자는 어느 네트워크에 연결을 하더라도 동일한 보안 정책과 세그멘테이션을 적용받을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업무 환경에서 어느 곳에 이동을 하더라도 경계 없는 업무를 제공을 할 수 있고, 이를 위해서 이 사용자 중심의 제로 트러스트 보안이 필요하다라고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우리가 업무 환경을 벗어나서 재택이나 혹은 이제 이 회사 밖에 혹은 인터넷으로 업무를 할 때에도 사용자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시스코 보안 전문가 박석환 프로님께서 이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시스코에서 보안 솔루션을 판매하고 있는 박석환 프로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간단하게 설명드린 내용은 이제 경계 없는 업무 환경에서 시스코가 어떻게 이제 사용자 보안을 제공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 건데요. 네. 일단 IT 보안에서 가장 중요한 이제 개념인 SSE와 MFA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SSE는 Security Service Edge의 약자로 클라우드 기반의 보안 솔루션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존에는 회사 내부에서 내부 네트워크에서만 이제 보안을 적용을 했다면, SSE는 이제 인터넷 환경에서도 언제 어디서든 사용자와 시스템 사이의 모든 접속을 안전하게 보호를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를 통해 재택근무나 외부 접속 환경에서도 일관된 보안 정책을 유지할 수 있고요. 다음으로는 MFA, 멀티팩터 어센티피케이션, 즉 다중인증입니다. 이는 로그인 시 단순히 비밀번호로만 로그인하는 게 아니라 추가적인 인증 수단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예를 들어 휴대폰 인증 코드나 지문인식 등과 함께 이제 그 추가적인 보안을 적용을 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저희 시스코 시큐어 액세스는 크게 시큐어 인터넷 액세스와 시큐어 프라이빗 액세스로 나눠지고 있습니다. 안전하게 인터넷을 접속할 수 있게 도와줄 수 있는 시큐어 인터넷 액세스의 경우에는 SWG, DLP, CASB, 방화벽, IPS 등 이제 각종 보안 스택을 거쳐서 언제 어디서든 인터넷을 접속할 때 직원을 안전하게 보호해 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인터넷을 사용할 때 DNS는 무조건 사용하게 되는 프로토콜입니다. 저희 시큐어 인터넷 액세스에서는 DNS를 보호를 해주는 기능들을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시스코는 하루에 6천억 개 이상의 DNS 쿼리를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방대한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악성 행위가 있는 웹 그러니까 URL 같은 경우에 이제 분석을 해서 저희 시큐어 인터넷 액세스에 녹여 직원들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시큐어 프라이빗 액세스 같은 경우에는 GTNA 그리고 VPN, 방화벽, IPS의 기능 등을 제공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웹 VPN을 통해서 이제 악성 행위가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저희 시큐어 프라이빗 액세스를 사용을 하시게 되면은 이런 VPN에 대한 그 보안의 홀까지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저희 시스코 시큐어 액세스를 사용하실 때 이제 외부 사용자가 인터넷 혹은 클라우드에 접속을 할 때 어떤 흐름을 통해서 접속이 이루어지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출장자 혹은 외근자가 어디서든 언제 어디서든 인터넷이나 저희 사스 서비스를 접속을 할 때 SS의 게이트웨이를 통신을 시도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그 권한을 확인한 후에 접속을 시도한 후에 권한을 확인한 후에 DLP, CASB를 통과한 후 인터넷 또는 사스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한 지사나 이제 뭐 지사에 근무하는 직원들조차도 동일하게 보호를 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그 MFA 서포트가 있는데 여기에 듀오라는 멀티팩터 인증까지 보유를 하고 계신다라고 하면 이제 사용자 및 디바이스의 헬스 체크, 즉 이 사용자가 우리가 안전한, 그러니까 우리의 회사의 직원인지 아니면 이 디바이스가 안전한 디바이스인지 헬스 체크를 모두 완료한 후에 이제 저희 사내 시스템을 접근할 수 있게끔 도와줄 수 있고요. 이렇게 시큐어 액세스를 통해서 사내 앱이든 사스 앱이든 안전하게 연결하기 위해 인증을 이제 위한 첫 번째 단추가 시스코 듀오 솔루션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스코 듀오 솔루션의 경우 이제 다양한 인증을 옵션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사용자의 어플리케이션, 사용자나 어플리케이션 또는 그룹별 인증 옵션을 제공하고 있고, 그리고 개별 사용자의 편의성을 유지시켜주기 위해서 다양한 인증 옵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저희 핸드폰에서 제공하고 있는 뭐 안면 인식이나 아니면 지문, 패턴 등 모두 지원이 가능하고요. 기존의 고객사에서 설치해 놓은 인증 옵션이 있다라고 하면 그것 또한 이제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디바이스에 대한 헬스 체크를 진행함으로써 이제 그 디바이스가 사내에서 인가된 디바이스인 건지 아니면 이제 안전한 디바이스인지 이런 것들을 다 체크를 하고요. 예를 들어서 OS 및 뭐 어플리케이션이 최신인지, 그리고 최신 버전이 아니면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를 할 수 있도록 권고까지 해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듀오는 단순히 MFA를 뛰어넘어서 SSO 기능은 물론 이제 그 패스포트 기능까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패스포트 기능이라고 하면 단 한 번의 인증으로 사용자가 그 환경이 변하지 않는 한 계속 동일하게 이제 추가 인증 없이 사내 서비스 어플리케이션 접속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능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짧은 데모 영상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일단 로그 아웃을 합니다. 그리고 로그인할 때 그 MFA 인증을 한번 하게 되는데요. 이 한 번 인증으로 추가 인증 없이 크롬에서 어플리케이션 접속할 때 추가 인증 없이 접속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브라우저의 환경이 바뀌어서 이제 빙으로 해서 이제 사내 어플리케이션 접속을 할 때도 동일하게 이제 추가 인증 없이 접속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이미 만들어진 어플리케이션화 되어 있는 이제 그 MS 아웃룩조차도 추가 인증 없이 접속이 가능하게 됩니다. 이렇게 듀오는 그 사용자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제 패스포트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많은 보안 담당자분들께서 이제 엔드포인트를 설치하시는데 굉장히 힘들어하는 경우가 다수 있습니다. 하지만 듀오의 경우 이제 그 IT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몇 분 만에 자가 등록이 가능합니다. 뭐 이렇게
전화번호를 입력하면 이제 코드를 받게 되는데요. 그 받은 코드를 듀오 어플리케이션 설치한 후에 집어넣게 되면 이제 몇 분 만에 몇천 명의 사용자가 손쉽게 설치가 가능하다라는 장점이 있고요. 엔드포인트에 설치를 하더라도 이제 보안 담당자들 어려움이 전혀 없다는 이제 강점이 저희 듀오 솔루션의 최대한 큰 강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스코는 이미 글로벌 제조사입니다. 이렇듯 이제 250여 개 이상의 이제 그 파트너들과 이미 얼라이언스가 맺어져 있는 상황이고요. MFA 솔루션을 설치를 할 때 사실 타 어플리케이션과 연동하는데 힘듦이 그러니까 있는 고객분들이 상당히 많으실 텐데 저희는 손쉽게 타사 대비 손쉽게 타사 어플리케이션과 연동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듀오 같은 경우에는 그 최근에 고객사에서 많은 문의가 들어오는데요. 이제 그 서버에 RDP나 SSH 접속을 하실 때 MFA 기능이 필요하다라고 하시는데 저희 듀오는 이제 서버 접속할 때 RDP나 SSH 통신에도 MFA 적용을 할 수 있다라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저희 경계 없는 보안에 대해서 SSE랑 듀오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고요. 앞서 저희가 설명드린 내용을 가지고 한 장의 서머리를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내용들을 좀 정리해 보자면 이제 지금은 이 업무 환경이 뭐 클라우드나 AI든 점점 이제 그 계속해서 뭐 발전이 되고 있고 또 사용자가 일하는 이 업무 환경도 본사, 지사, 재택 또 외부로 계속 확장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계 없는 업무 환경에서는 사용자 중심의 제로 트러스트 보안이 중요하다. 그리고 또 이제 집이나 외부 혹은 해외 출장을 가는 사용자가 이제 이 인터넷에 있는 혹은 사내에 있는 애플리케이션에 접근을 할 때 여기에는 이제 이 어떠한 보안 정책을 적용을 할 수 있는 네트워크 장비가 없기 때문에 이때에는 SSE나 듀오 같은 MFA 솔루션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시스코는 시큐어 캠퍼스를 통해서 우리 본사는 ISE와 SDA를 통해서 네트워크에 연결하는 사용자 단말을 식별하고 그에 맞는 세그멘테이션과 정책을 내려줘서 레터럴 무브먼트를 막고 최소 권한의 원칙을 통해서 통신을 해야 되는 최소한의 권한만 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세그멘테이션을 통해서 ISE의 커먼 폴리시라는 기술을 통해 WAN 또는 SSE와 확장이 돼서 이 세그멘테이션과 보안 정책을 재택근무자 혹은 지사근무자까지 확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SSE와 듀오를 통해서 그 밖에 플레이스 밖에서 근무하는 사용자도 안전하게 보안을 대응을 할 수 있다. 이 모든 것들은 시스코 시큐어 네트워킹으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앞서서 말씀드렸던 내용을 실제로 도입 사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설명드릴 이 도입 사례는 얼마 전에 이 캠퍼스 네트워크를 기존의 IP 기반에서 우리가 오늘 말씀드린 아이덴티티 기반의 즉 사용자 기반의 제로 트러스트로 도입을 마이그레이션 하신 신한투자증권의 코어 아키텍트 팀 팀장 송태훈 팀장님을 모셨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송태훈 팀장님 먼저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신한투자증권에서 네트워크 및 인프라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코어 아키텍트 팀 송태훈 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신사옥은 이제 사용자의 아이덴티티를 기반으로 이 논리적인 망부리를 사용을 할 수 있는 제로 트러스트 기반의 네트워크로 마이그레이션을 하시겠다라고 하셔서 사업도 실제로 그렇게 추진을 하셨고 시스코 SDA를 도입하셔서 벌써 2년여간 운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 오신 많은 분들이 비슷한 고민과 비슷한 페인 포인트를 갖고 계실 것 같아서 제가 여기 참석하신 분들을 대표해서 감히 5가지 질의사항을 좀 사전에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면 좀 솔직하게 답변을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사실 뭐 사전에 좀 맞추긴 했지만 그래도 처음 얘기하는 것처럼 하겠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일단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제로 트러스트를 위해 SDA 솔루션을 도입하시게 된 가장 큰 배경을 좀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조직 변경이나 인사 이동이 많은 환경에서 IC 서비스에 대한 변경 작업이 빈번하게 반복적으로 발생을 하였습니다.
또한 이제 물리적 망분리 환경으로 인해서 사용자가 캠퍼스 내에서 이동을 할 때 자유롭게 IT 서비스를 사용하는 데 제약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운영자 입장에서도 IP 기반으로 정책을 관리하다 보니 ACL 기반의 이스트 웨스트 트래픽 같은 것들을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매우 많았습니다. 이러한 이유들로 저희는 이제 사용자와 단말 기반으로 제어를 하는 인증 중심의 네트워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말씀하신 것을 들어보니 기존의 IP 기반의 이 네트워크 인프라에서는 사용자가 부서 이전이나 혹은 TFT가 생겨서 어떤 자신의 지정된 위치가 아니라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할 때 IP나 VLAN이나 방화벽의 보안 정책을 변경해야 됐기 때문에 빈번한 변경이 있었고, 또 방화벽을 통하지 않는 이스트 웨스트 트래픽을 제어를 하려고 하다 보니 수동 기반의 ACL로 고통을 받으셨다, 뭐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될까요? 네, 맞습니다. 그럼 기존의 전통적인 네트워크를 운영하시면서 가장 불편하셨던 부분을 좀 말씀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아무래도 IP 기반으로 이제 사용자 단말 정책들을 제어를 하다 보니까 사용자가 이동을 하거나 업무 환경이 변경될 때마다 ACL이나 방화벽 정책을 반복적으로 수정을 해줘야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저희 운영자들에 대한 업무 부하가 좀 많이 커졌고 정책에 대한 일관성을 유지하기도 매우 어려웠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도입하시고 나서 물리적으로 많이 분리가 되어 있던 영역들을 이 SDA의 세그멘테이션을 통해서 논리적으로 합치셔서 네트워크 장비도 줄어들고 방화벽도 줄었는데, 사실은 이게 목적이었던 건 아니고 이 IP 기반이다 보니까 빈번한 이 운영 리소스가 많이 들어가는 부분을 좀 방지하려고 하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다 보니까 보안성도 좀 강화가 되고 좀 이런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네트워크 장비도 많이 축소가 되었네요. 네, 맞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여러 방식 중에 뭐 SDA뿐만 아니라 SDN이나 뭐 타 벤더의 여러 가지 이런 비슷한 솔루션들이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스코의 SDA를 선택해 주신 이유가 있을까요? 네, 기존에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낙 솔루션과 연동해서 사용자와 단말을 기반으로 논리적 망분리를 위한 정책을 자동화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컸습니다. 특히 이제 SDA를 활용해서 논리적 망분리와 세그멘테이션을 자동화 기반으로 정책 기반으로 이렇게 구현할 수 있다는 점은 SDA 솔루션을 도입한 가장 큰 요소였습니다. ISE가 여러 가지 뭐 DB나 보안 솔루션과 연계해서 다양한 콘텍스트를 기반으로 네트워크에 연결하는 사용자의 상태를 파악해서 세그멘테이션을 줄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는 신한투자증권에서는 그 보안 장비가 원래 운용하시던 낙이었고 ISE가 낙에 기존에 쓰고 계시는 인가 비인가 정책을 기반으로 네트워크에 연결하는 사용자도 그에 맞는 권한을 내려줬다. 그래서 이게 매우 효과적이었다. 뭐 이런 얘기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뭐 시스코를 선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실제 도입 이후에 가장 크게 체감하신 변화가 무엇일까요? 사용자 환경이 바뀌어도 네트워크 작업이나 방화벽 정책을 별도로 수정할 필요가 없어졌다는 점입니다. 이를 통해서 사용자는 이동 시에 본사 내에서 케이블만 연결하면 어디서든 네트워크를 자연스럽게 사용할 수 있었고, 이 과정에서 사용자 편의성도 매우 향상되고 업무에 대한 운영 효율성도 매우 향상되는 그런 계기였습니다. 이제 여러 가지 산업군마다 좀 차이는 있지만 보통 금융권은 물리적인 망분리를 사용을 하시다 보니까 자리별로 케이블도 망별로 여러 개가 포설이 되어 있는데, 신한투자증권은 매우 심플하게 구성이 되어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이 회사와 그다음에 이제 팀장님이 소속된 팀에서 얻으신 가장 큰 비즈니스적인 가치가 무엇일지요? 일단 운영 자동화를 통해서 IT 운영 비용 자체를 절감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사용자 중심의 네트워크 환경을 구현하다 보니까 그 현업 사용자들의 업무 생산성도 매우 향상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결과적으로 보안과 사용자 편의성 그리고 업무 효율성까지 모두를 만족하는 그런 선택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여기 오늘 오신 분들 중에서 운영자분들도 계세요. 네. 그 운영자분들 중에서 비슷한 지금 이 고통을 겪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먼저 이런 기존의 IP 플랫폼에서 이런 이 아이덴티티 기반의 신규 플랫폼으로 전환을 하신 그 먼저 경험을 하신 분으로서 혹시 뭔가 해주실 수 있는 조언이나 하고 싶으신 말이 있으실까요? 네. 사실 그 사용자 네트워크망에서도 그 트레이딩이라는 중요 업무가 발생하는 저희 증권업 특성상 사실 SDA를 통해서 네트워크를 가상화한다는 게 쉬운 선택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2년간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운영해보고 현업 사용자들로부터 좋은 리뷰를 듣게 되고 그리고 가장 고민을 하고 있던 그 망분리에 대한 그런 이슈들을 해결하게 되면서 결론적으로는 좀 잘한 선택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 오신 담당자분들께서도 저희의 사례가 하나의 인사이트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실제로 도입한 그 내용들을 견학을 좀 하고 싶으시다는 분들이 연락 오시면 혹시 모시고 가도 될까요? 네, 연락 사전에 주시면 네. 안내 도와드리도록 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전에 대본에 없는 내용들을 이렇게 애드립으로 잘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팀장님,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과거에는 보안이 강화가 되면 사용자 경험은 불편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 미래의 업무 환경은 사용자의 경험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강력한 보안을 유지한 상태에서도 사용자 경험은 여전히 편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시스코의 오늘 말씀드린 제로 트러스트 시큐어 네트워킹과 그리고 SSE를 위한 시큐어 액세스 그리고 MFA를 위한 듀오는 사용자 경험을 좋게 유지한 상태로도 더 강력한 보안을 제공한다라는 이 말로 마무리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세션은 이제 보안이 우리 업무 환경에서 빵빵하게 갖춰지잖아요. 시큐어 네트워킹을 통해서. 그리고 나면 우리 업무 환경에서 이룰 수 있는 것은 더 많을 것입니다. 업무 공간을 디지털화해서 더 스마트한 공간을 만들 수 있는 세션을 바로 다음 세션에서 이어서 말씀드릴 거기 때문에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